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망작이라 혹평받았던 심영래 감독의 디오 역주행 열풍, 넷플릭스 글로벌 6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이 영화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영래 감독의 영화 디오가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영화 부문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개봉 19년 만에 역주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19년 전에 개봉 당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혹평과 악평을 받을 만큼 나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던 영화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를 제작했다는 시도 자체가 기분이 좋았던 기억입니다. 영화 호프나 마녀, 외계 플러스인 같은 장르는 욕을 먹어도 꾸준히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접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고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12일 글로벌 OTT 시청순위 집계 사이트 플레이스페트롤에 따르면 디오는 지난 10일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6위를 기록했고 오늘 날짜로 9위에 올라 있습니다. 디오는 특히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스파이더맨 홈커밍 등 할리우드 대작들의 뒤를 이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디오는 2007년 국내 개봉 당시 8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관객들 사이에서는 한국 영화 기준 CG가 진보했다, 전투 시퀀스가 흥미롭다는 등의 호평이 나왔지만 평단에서는 작품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개봉 당시 일부 팬들은 충무로 기득권이 개그맨 출신 감독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높은 국내 흥행 성적과 별개로 해외에서도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디오의 IMDb 이용자 평점은 3점, 로튼토마토 평점은 28%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오가 해외에서 다시 주목받는 데는 그동안 글로벌 OTT 플랫폼에 공개되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K-콘텐츠 낙수 효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K-콘텐츠의 위상 덕분에 한국형 장르물 및 SF 환타지에 대한 해외 관객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처음 접한 해외 시청자들이 호기심을 보이면서 차트 상위권까지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심영래 감독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화 디오2 제작 계획을 깜짝 공개하며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청자 만족도 28%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이 드라마 평가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참여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놀라게 됩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에서 19년 전 K 괴수물을 시청한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LA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투씬이 예상보다 훨씬 스펙터클해서 놀랐다. 요즘 CG와 비교하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만 괴수들의 거대한 스케일만큼은 확실히 압도적이다. 특히 빌딩을 감아 올라가는 이무기의 비주얼은 고질라와는 다른 동양적인 매력이 있어 신선했다. 넷플릭스 추천에 떠서 가볍게 틀었다가 마지막 20분 전투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많은 괴수 군단과 군대가 도심에서 충돌하는 스케일은 2000년대 후반 감성을 제대로 자극한다. 아무 생각 없이 맥주 한잔 마시면서 즐기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팝콘 무비는 없을 것이다. 서양의 전형적인 드래곤이 아니라 한국 전설 속 이무기라는 존재가 메인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선과 악의 괴수가 대결한다는 설정이 할리우드 괴수물과 차별화된다. 아시아의 독특한 신화적 요소가 미국의 현대적인 배경과 묘하게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영화 후반부의 선한 이무기와 악한 이무기가 공중에서 뒤엉켜 싸우는 시퀀스는 최고다. 마치 고전 특촬물과 현대 블록버스터가 결합된 느낌을 주어 괴수물 매니아로서 가슴이 웅장해졌다. 2007년 당시에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컴퓨터 그래픽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도전 같다. 괴수들이 장갑차를 부수고 헬기를 추락시키는 파괴력 표현이 아주 직관적이고 시원하다. 요즘 영화들처럼 복잡한 세계관이나 필요한 설정 없이 괴수 본질에 파괴에 집중해서 좋다. 이무기가 입을 벌려 도심을 위협할 때의 긴장감은 지금 봐도 충분히 몰입감을 선사한다.
예고편만 보고 흔한 B급 영화인 줄 알았는데 군대와 괴수군단이 맞붙는 전쟁터 스타일은 A급이다. 드래곤 비행부대와 현대식 무기들이 공중에서 뒤엉키는 연출은 시각적인 쾌감이 엄청나다. 기대치를 조금 내려놓고 본다면 괴수 액션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조선시대 회상씬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파트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배경 속에서 거대한 뱀 개수가 마을을 습격하는 비주얼이 아주 괴기하고 멋졌다. 현대 LA 배경보다 오히려 과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전체 영화를 만들었어도 재밌었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시나리오와 개연성은 엉망진창이고 인물들의 대사도 너무 어색하다. 하지만 이 영화는 애초에 탄탄한 플롯을 보려고 선택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스토리를 완전히 지우고 오직 괴수들의 난투극에만 집중한다면 킬링타임용으로 제격이다. 주인공들이 왜 서로를 그렇게 절박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감정선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장면 전환도 뚝뚝 끊겨서 마치 여러 개의 클립을 억지로 이어붙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끝까지 보게 만드는 기묘한 중독성과 매력이 있는 영화다.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왜 이 영화를 나에게 추천해줬고 왜 6위까지 올랐는지 알 것 같다. 지독하게 나쁜 각본과 연출을 자랑하지만 반대로 지독하게 흥미진진한 비주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른바 길티 플레저 무비로서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며 보기 딱 좋은 작품이다.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조연들의 코믹한 연기나 연출 스타일이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온다. 감독이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비하인드를 듣고 나서야 이 독특한 연출 감성이 조금은 납득이 갔다. 할리우드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 특유의 2000년대 감성이 녹아있는 독특한 하이브리드 영화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흘러나오는 오케스트라 풍의 아리랑 음악이 묘하게 가슴을 울린다. 영화 내내 황당한 전개에 어안이 벙벙했다가 마지막 음악 덕분에 이상한 여운을 남기며 끝난다. 괴수 영화 마무리에 이런 동양적이고 슬픈 멜로디를 배치한 것은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인 선택이다. 등장하는 인간 캐릭터들은 괴수들이 날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마네킹에 불과하다. 인간들의 로맨스나 대화 파트는 지루하지만 괴수가 등장하는 순간 영화의 텐션이 급상승한다. 철저하게 인간을 배제하고 오직 이무기들의 대결을 보기 위해 스킵하면서 봐도 무방한 영화다. 과거 개봉 당시에 로튼토마토 평점이 왜 그렇게 낮았는지 영화를 보니 단번에 이해는 갔다. 영화적인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19년이 지난 지금 스리슬쩍 다시 꺼내보기에 이만한 오락 영화도 없다. 단점을 모두 상쇄할 만큼 괴수 장르로서의 본분인 볼거리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 유럽 넷플릭스 차트 2위에 있길래 신작인 줄 알고 틀었다가 2007년 작품이라는 걸 알고 경악했다. 19년 전 한국의 기술력으로 미국 배우들을 데리고 이런 스케일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지금의 전 세계적인 K 컨텐츠 열풍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시도들이 쌓인 결과물 같다. 스파이더맨 같은 세련된 히어로물 사이에서 당당히 차트를 치고 올라온 이유가 있다. 요즘 블록버스터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심오해서 피곤한데 이 영화는 단순 명쾌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주말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누워 뇌를 비우고 시청하기에 최적화된 고마운 영화다. 어릴 적 비디오로 보았던 고질라나 파워레인저의 거대 로봇 전투를 보던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유치하고 촌스러운 구석이 가득하지만 바로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무기다. 클래식한 거대 괴수 장르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넷플릭스에서 무조건 재생 버튼을 눌러야 한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지 싶다가 나중에는 괴수 군단의 행진을 응원하게 되는 나를 발견했다. B급 감성의 끝판왕이면서도 CG 제작비만큼은 아끼지 않고 쏟아부은 티가 나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넷플릭스 덕분에 전세계 시청자들이 숨겨진 한국의 기묘한 보물같은 괴수 영화를 발견하게 되어 기쁘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본 영화 중 가장 황당하지만 동시에 가장 지루할 틈이 없이 지나간 90분이었다.
완벽한 웰메이드 영화를 기대한다면 실망하겠지만 골 때리는 엔터테인먼트를 원한다면 대만족할 것이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피자 시켜놓고 같이 비웃으면서 즐기기에 최고의 파티용 영화로 추천한다. 킹콩이나 고질라 같은 서구권 괴수 세계관에 질려있던 찰나에 만난 아주 신선한 충격이다. 용이 되기 위해 승천하는 이무기의 전설을 할리우드식 대파개극의 존목한 시도 자체가 매우 칭찬할 만하다. 19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글로벌 차트에서 역주행할 만한 충분한 가치와 매력을 지닌 영화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왜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역주행했는지 댓글 반응이 모두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 폭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좋은 감독과 더 좋은 각본 그리고 더 좋은 기술로 만들어졌다면 나쁘지 않는 소재의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화를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I owe this to myself to stay in the deep end. Finally faced in face with truth. How about you? Can you handle the riptide? With help from the shoreline, what's the use? Somewhere it must be written. I just lost my access to the map. Somewhere love had bitten. I chased the can't let go. Baby, I'm so losing it.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